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미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룬 텍스트를 읽어보았습니다. 다들 3번씩 읽고 왔죠? 어땠나요? 수능 독서 영역, 비문학 영역에서의 난이도는 보통 이 정도이거나 살짝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수준의 글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도록 충분히 반복해서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1번 문제 볼까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텍스트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1번은 사실명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포코니의 의미 설명이고 그 다음 키워드는 머릿속, 임시, 영역입니다. 앞에 말한 키워드가 오픈드 텍스트이고 뒤에 말한 게 클로징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말하려면 뭘 말해야 할까요? 바로 설명입니다. 다음이 포코니에, 그 다음은 의미, 언어의 의미, 그 다음 머릿속 임시 영역, 이렇게 말이죠. 이 명제를 읽었는데 이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한 단어로 설명해봐라 묻는다면 우리는 설명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그렇지만 설명이라고만 말하면 의미적으로 너무 넓어지죠? 그래서 오픈드 키워드 텍스트, 줄여서 오픈드 텍스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의미적으로 너무 넓어지게 되니 한 단어를 더 가져와 봅니다. 그때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포코니에입니다. 그러면 포코니에의 설명이 되죠? 다른 누구의 설명이 아니라 바로 포코니에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포코니에는 설명의 닫는 텍스트. 다시 말해 설명이라고만 하면 의미적으로 범주가 너무 넓어지는데 그 범주를 축소시켜주는 의미적으로 닫아주는 텍스트. 그래서 클로징 키워드 텍스트. 줄여서 클로징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클로징 텍스트인 언어의 의미로 다시 범주를 좁혀볼까요? 언어의 의미에 대한 포코니에의 설명, 머릿속 임시 영역으로 한 번 더 좁혀보면 머릿속 임시 영역, 즉 정신 공간을 활용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한 포코니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어떤가요? 이제 오픈드 텍스트, 클로징 텍스트라는 말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른 거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 마지막까지 남겨지는 텍스트, 이게 바로 오픈드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이 클로징 텍스트, 또 그 다음이 그것의 클로징 텍스트.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정리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텍스트 분석 방법론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시 1번 명제로 돌아가서 포코니에는 정신공간으로 의미를 설명하려 했다. 이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고요. 2번 명제도 사실명제입니다. 키워드는 정신공간으로 의미 설명은 인지 관련 파악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죠. 자, 앞부분 정신공간으로 의미 설명. 여기까지는 딱 1번 명제네요. 즉, 포코니에의 의미 설명은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의미 파악이다. 이 정도인데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죠? 적절한 명제입니다. 3번 명제, 사실 명제입니다. 오픈드 텍스트는 확장은 연결 때문이다. 이 정도? 그 다음, 이 확장이라는 키워드의 클로징 텍스트는 정신공간.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신공간의 확장은 연결 때문이다.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5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명제. 이것도 사실 명제인데요. 키워드는 가상공간, 현실, 초월, 상황, 구축 이 정도인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일률이 성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공간의 가상, 이 말과 현실, 초월이라는 표현, 여러분 어떤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연결이죠? 가상공간은 현실을 초월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우리는 이 내용을 3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명제도 사실 명제인데 결국에는 거짓으로 판명이 나는 명제입니다. 키워드는 인지의미론, 담화의존적 특성,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본문의 내용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설명입니다. 인지의미론이 설명하는 언어의 의미 구성은 담화 자체가 아니라 앞뒤 상황이나 배경 지식과 같은 담화 상황, 담화 상황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당연히 5번 명제의 뒷부분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정신공간 개념으로 담화를 분석해라. 어제 허약한 오빠가 집에서 쓰러졌다. 분석해 볼까요?
어제는 시간 공간입니다. 오빠는 요소가 되겠죠. 집은 현실 공간. 그는 오늘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다. 오늘이라는 시간 공간, 병원이라는 현실 공간, 의사라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는 앞에 발화에 있는 오빠와 동일 대상이죠? 그래서 연결자가 됩니다. 두 발화는 각각 별개의 정보를 담고 있지만 오빠와 그라는 동일 대상, 즉 연결자에 의해 정신공간들이 연결됩니다. 두 번째 발화에 만났다라는 말로부터 만나다 틀이라는 관계정보, 만난 실체와 만나진 실체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1번에서 5번 명제들을 판단해 볼까요? 1번 명제, 만났다, 그와 의사, 관련, 어떤가요? 적절해 보이죠? 자, 2번 명제, 허약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것도 괜찮죠? 3번, 오빠나 그 모두 요소다. 이것도 적절하고요. 4번, 집, 병원은 현실 공간, 어제, 오늘은 시간 공간.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5번 명제, 여기서 오픈드 텍스트는 오빠, 그, 연결자입니다. 이것의 클로징 텍스트는 함께 존재, 또 그것의 클로징 텍스트는 동일 공간인데요. 바로 이게 제시문의 내용과 충돌합니다. 동일 공간 내에 함께 존재한다 해서 연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대상을 가리켜야 연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도 보기가 주어졌는데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일제강점기 공간이라는 현실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원이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두 공간 안에 연결자가 존재하며 그 연결자는 A1, A2로 보입니다. 또 각각 세우기 틀과 돕기 틀이 기록되어 있으니 세운 실체와 세워진 실체, 도운 실체와 도움을 받은 실체라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두 번째 발화에는 헌신적이라는 A2의 특성도 기록되어 있네요. 이 정도 분석을 바탕으로 각 발화를 구성해보면 일제강점기에 A1이 민족학교를 세웠다. 헌신적인 A2는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문제풀이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이번 제시문이 좀 어려웠죠? 어려운 이유를 콕 집어보라면 일반적이지 않은 낯선 용어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 전체의 내용을 알기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가죠? 듣고 뭘 하죠? 그렇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전달되던가요? 다시 말해, 청자는 화자가 던진 말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포코니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것을 본문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담화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고 표현했죠. 여기서 담화 상황이 바로 말 그 자체가 아닌 발화 외적인 것들, 즉 앞뒤 발화나 배경 지식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웃으며 애인한테 웃기시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말에 격앙된 목소리로 오빠 나한테 지금 욕했어? 라며 크게 화를 냅니다. 여자는 왜, 어떻게, 욕이라는 의미를 구성해낸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기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사실명제와 의견명제, 사실의견명제가 무엇인지 또 각각을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은 무엇인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